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거침없이 하이킥의 희망 가득 정신과 의원 김두영입니다. 아, 지난 연말과 또 올해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했는데 영상을 조금 저의 게으름 때문에 이렇게 업로드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새로운 해가 됐고 여러 가지 새로운 소망들 또 계획 세우신 것들 또 특히 건강하신 올 한 해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매번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던 그 제 진료실이 아니고요. 저희 그 희망가득 의원의 다른 이런 치료실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이 기계를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촬영 위치를 좀 바꿨는데요. 여러분 요새 그 언론을 통해서나 또 많은 그 정보들을 이렇게 접하시면서 이미 좀 들어보셨을 치료 방법입니다. 흔히 그 정신과를 방문하시게 되면 치료 방법 중에 약물 치료에 대한 그것이 먼저 떠오르게 되고 그 약물 치료에 대한 물론 효과는 굉장히 좋지만 그 약물 치료 과정이나 또 약물 치료에 대한 염려 때문에 어, 이렇게 선뜻 치료 방법에 그 결정을 못 하시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로운 치료 방법인 그 TMS라고 하는 치료 방법을 좀 소개시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TMS라는 용어는 영어의 이니셜을 이렇게 딴 용어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크레니얼 경두계 쪽을 통해서 어, 마그네틱 스티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기 자기장을 자극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얻는다라고 하는 치료 방법이고 우리 이제 한국어로는 경두계 자기 자극술이다 이런 용어로 많이 쓰입니다. 새로운 치료 방법이라고 하기에는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용되어 왔던 치료 방법이고 제가 뭐 수련받을 때도 적극적으로 대학병원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는 치료법입니다. 처음에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때 마그네틱, 전기, 자기장 이런 것을 통해서 자극을 준다, 스티뮬레이션을 한다. 굉장히 좀 염려되는 마음이 있으실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지만 원리는 우리가 저기 정기 검진, 건강 검진을 할 때 사용하는 그 MRI라고 하는 검사 도구와 좀 유사한 그런 기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RI 검사를 받아보신 분들은 그 통 속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고 또 이렇게 소리가 좀 납니다. 띠띠띠띠띠띠띠 이렇게 하는 좀 소음이 들리고 그래서 실제로는 그 어떤 원형 통 속에 들어가서 또 소음도 발생하기 때문에 불안이 좀 있으신 분들은 MRI 검사 자체를 좀 두려워하시기도 하죠. 근데 이제 MRI 검사가 그런 어떤 자기장, 그 전기적인 자극을 발생시켜서 그것에서 발생하는 그 신호를 그 영상으로 얻게 된다면 그것이 MRI 검사가 되겠고, 이 자기장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저희가 뇌의 특정 부위에 이렇게 포커싱을 해서 위치를 잡아서 자극을 한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경두계 자기 자극술의 치료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극술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통증이 있지 않고 또 가벼운 이런 어떤 소음, 그렇게 크지 않은 소음 정도에만 저희가 이렇게 좀 노출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심리적인 문제들,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우울이라고 하는 문제를 바라보셨을 때
현상학적으로는 우울감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무기력이 생기고, 무망감이 생기고, 삶의 의욕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 원인을 저희가 조금 찾아본다고 하면, 뇌의 특정 부위에서의 신경 전달 물질의 저하나 증가가 불균형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현상학적으로는 어떤 증상과 연결된다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두계 자기 자극술을 저희가 치료에 사용한다는 의미는 우울증에서 우울증을 경험하고 계시고 증상으로서 가지고 계신 환자분의 뇌의 특정 부위에 전기적 자기장 자극을 줌으로써 불균형한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TMS라고 하는 치료가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 발견됐는가? 물론 몇 가지 얘기들은 있는데 흥미로운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기 작업을 하는 전기와 관련된 일을 하는 기술자 분들이 장기간, 상당 기간 전기적 자극과 자기장에 노출이 좀 됐는데 오히려 인지적인 능력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어떤 변화 때문에 나의 뇌에 이러한 변화가 생긴 것일까라고 하는 궁금증에서부터 혹시 그렇다면 자기장을 이런 전기적 자극을 우리 뇌에 준다면 그런 뇌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TMS 치료를 과연 어떤 분들에게 실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울증 환자분들, 그리고 또 불안과 강박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 그리고 또 수면의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 이 경두계 자기자극술의 장점은 이제 비약물적인 치료이고 비침습적인 치료이다 보니까 임산부분들, 저희가 이렇게 아이를 가지시고 초기 몇 개월, 2, 3개월은 안전한 약물 치료라고 해도 심리적인 부담이 상당히 존재하게 되는데 그런 분들에게도 임산부 분들에게도 충분히 안정감 있게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환의 측면에서는 우울증, 불안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 그리고 말씀드린 것 같은 수면의 문제, 불면증 환자분들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불면에 시달리고 계시다가 경두계 자기자극술을 통해서 본인의 수면 사이클을 다시 회복하시고 또 건강한 어떤 수면을 통해서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모습도 저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을 좀 소개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지 기능이 감소하신 분들에게도 이 TMS, 경두계 자기자극술 치료를 적용하게 되고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제가 정신과 전문의이기도 하지만 또 소아정신과 전문의이죠. 그래서 제가 이 TMS와 이 발달 지연이나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도 몇 차례 뭐 이렇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연구 단계고 어, 자기의 어떤 이 치료 과정에서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하기 어려운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이제 이제 청소년기 중후기를 가면서는 이 TMS, 경두계 자기자극술을 통해서 자극을 했더니, 뇌의 특정 부위를 자극했더니, 사회적인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 대상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연구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아스퍼거라고 하는 증후군이 있죠. 저희가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진단 체계에서는
지금 조금 진단 체계가 바뀌면서 아스퍼거라고 하는 질환이 진단이 조금 바뀌었지만 그래도 아스퍼거라는 그 진단은 자폐 스펙트럼 중에 하나이고 비교적 지능과 언어 능력이 다른 자폐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비해서는 좀 양호하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폐 스펙트럼 중에서 아스퍼거 질환을 가지고 계신 그런 환자분들이 이 TMS라고 하는 치료 방법을 적용해 보았더니 사회적인 관계 맺기, 또 그 기반이 되는 공감 능력이나 다른 사람의 감정 읽기, 또 그 이전에 나의 마음을 알아차리기 등 모든 부분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특히 애착을 가지고 치료하고 있는 발달의 문제,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이나 전반적 발달 장애 어려움에 대해서 지금 뭐 아이를 이렇게 치료하고 교육하시는 부모님들께서 저에게 이미 이 TMS 치료를 아이들에게서 굉장히 어린 아이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 안타깝게도 저희가 하는 모든 치료는 적응증, 그러니까 인디케이션이 이미 존재해야 하는데 이 치료에 대해서 어린 연령의 아이들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미흡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사회적인 그런 능력, 사회적 관계 맺기에 필요한 능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아직은 도입하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인에서의 연구가 청소년으로, 또 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초등학생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것이 당연한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시간의 문제일 뿐 아이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치료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TMS에 대한 몇 가지 기본적인 원리나 또 적용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TMS는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의 대안이 될 수 있겠고, 또 이렇게 약을 복용하는 불편함이나 또 어떤 다른 통증이나 이런 것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치료이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행해야 되는 횟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20회에서 한 25회 정도를 기본적인 횟수로 삼고 일주일에 2, 3회 정도 치료 받으시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우울감이나 불안, 그리고 또 불면의 문제로 오래 고생하고 계시다면 비약물적인 치료의 방법으로서 경두계 자기자극술, 그리고 TMS 이렇게 한번 또 찾아보시고 나에게 또 적용할 수 있는 치료의 방법으로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달의 문제, 그리고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저희가 기도하면서 아이들의 건강한 회복을 위한 치료 방법들이 여러 가지로 속속 이렇게 또 나타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운 해의 첫 영상이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또 희망을 가지고 올해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 거침없이 하이킥, 그리고 안양 범계역에 위치한 희망가득 정신과, 그리고 저희 ABA 통합발달센터가 지금 아주 활발히 아이들의 치료를 돕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구독과 좋아요 또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희망가득 정신과 김두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